사용할 수가 있는데, 저희가 이번 시간에 같이 한번 해볼 것들은 이 확장 프로그램 중에서 여기 오른쪽에 보시면 확장 프로그램 더보기가 있습니다. 확장 프로그램 더보기. 확장 프로그램 더보기를 눌러보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것들 전부 다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커서에 관련된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쭉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이제 많은 이 커서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오늘은 저희가 이제 그 중에서 네 번째 거 하나, 둘, 셋, 네 번째로 검색되는 거 있으시죠? 커스텀 커서 포 크롬. 네, 다 똑같은 이름인데 네 번째 걸로 한번 제가 오늘 실습을 해보려고 합니다. 네 번째 거. 네 번째 거를 누르면은 이렇게 이제 이 커스텀 커서 포 크롬이라고 나오고 크롬의 추가라고 이제 이 파란색 이 상자가 있습니다. 크롬의 추가 보이시죠? 크롬의 추가. 크롬의 추가를 눌러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커스텀 커서 포 크롬을 추가하시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이제 이런 웹의 권한 나오고 여기다가 확장 프로그램 추가를 눌러보겠습니다. 확장 프로그램 추가. 그러면 이제 추가되었다라고 이렇게 오른쪽에 화면 뜨는 거 보이시죠? 이렇게 하면 이제 다 잘 설치가 되신 겁니다. 그럼 이제 이 프로그램들을 이제 실행을 해볼 건데요. 딱 여기를 눌러보니까 이제 이 프로그램이 없어졌어요. 이 프로그램이 이제 어디 있는지 확인하시려면은 오른쪽에 보시면은 확장 프로그램하고 여기에 이제 퍼즐 모양 있어요. 퍼즐 모양. 퍼즐 모양 보이시나요? 퍼즐 모양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에 지금까지 자기가 설치한 이 크롬 웹스토어에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쭉 나오게 됩니다. 저는 좀 여러 가지 좀 많이 활용하고 있어가지고 지금 제가 지금까지 설치했던 것들 쭉 있는데 이것들을 바깥으로 끌어내려면은 뭘 하시면 되냐면은 여기 이제 이 앞쪽 모양, 핀셋 모양이 있어요. 핀셋 모양. 핀셋 모양으로 고정이라고 이제 글씨가 뜹니다. 고정. 이거를 눌러주시면은 오른쪽 이렇게 이 수박 모양이 떠 있죠. 고정. 그래서 내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핀셋 모양 누르면 이렇게 여기 이게 즐겨찾기처럼 이렇게 추가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 시간에 사용할 거는 커스텀 커서 포크롬이니까 이걸로 눌러서 여기다가 이 화면에 고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이제 여기에 수박 모양 이렇게 떠 있죠. 이 수박 모양을 한번 눌러볼게요. 수박 모양을 누르시면은 이제 여기에 누르는 순간에 이제 이 모양이 마우스 커서의 모양이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그렇죠? 바뀌었고 이것을 이제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느냐 보면은 여기 보면은 이제 지금 세 번째에 동그라미 되어 있는 거 보이시죠? 세 번째 이거를 크기를 더 늘릴 수가 있습니다. 크기를 이렇게 늘리면 늘릴수록 수박이 더 커지죠. 수박이 엄청나게 커졌죠. 그리고 왼쪽으로 가면 갈수록 이게 수박이 엄청 작아집니다. 그래서 수박 모양이 이렇게 커지고 그리고 여기는 작아지고 이런 모양들이 있을 수 있고 다음에 이 모양들을 선택을 할 수 있는데 뭐 하트 이런 모양들 또 마우스 모양 또 곰돌이 모양 이렇게 해서 모양이 이렇게 커지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지금은 이제 적용이 안 되는 것처럼 보이는데 F5를 한번 눌러서 해보시면은 잠시만요. F5가 새롭게 이제 창을 여시면은 이제 이게 이 모양이 이동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무 창에 들어가시면 이렇게 모양이 이 곰돌이 모양으로 뜨는 거 보이시죠? 네이버라든지 어디 뭐 구글 들어간다든지 이렇게 어느 창으로 이동해도 이 프로그램이 켜져 있으면 항상 이렇게 마우스 모양이 이렇게 이 모양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수업을 할 때 학생들이 이제 좀 관심을 가질 수 있게 또 좋아하는 이런 캐릭터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은 여기서 이제 선택을 하시면 되는데요. 이거 외에도 또 다양한 이 커서를 선택하시려면은 아래쪽에 More 커서라고 이제 영어로 되어 있습니다. More 커서 이거를 눌러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 이 프로그램을 만든 회사에서 만든 여러 가지 이제 커서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 중에서 나는 이제 뭐 애니멀, 뭐 할로윈, 뭐 애니멀 2 이렇게 있는데 나는 예를 들어서 애니멀 동물들에서 해보고 싶다 그러면은 여기에 애드라고 이렇게 누르시면은 여기에 동물 모양 커서들이 추가가 됐습니다. 이걸 어디서 확인할 수 있냐면 다시 여기 들어가셔서 여기 보시면 이제 동물 모양 다 바뀌어 있죠. 이 커서들이. 그래서 내가 원하는 모양도 이렇게 커서들을 바꿔서 이렇게 활용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수업할 때 또 그때그때 이 학생들의 기분이나 또 교사의 이런 상태에 따라서 원하는 모양대로 바꿔서 이렇게 활용을 하시면은 또 아이들이 좀 더 매일매일 똑같은 것보다는 좀 새로운 이런 수업하는 느낌이 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것들을 좀 더 디테일해서 세팅을 하시려면은 오른쪽 밑에 세팅이라는 이제 창이 있습니다. 세팅. 그래서 이 세팅 보이시죠? 오른쪽 모어 커서의 오른쪽 아래 맨 끝에 있는 세팅스를 들어가시면은 여기에 이제 내가 자주 쓰는 9개라는 이 커서를 등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까지 등록했던 이 커서들이 총 17개 있는데 중에서 내가 원하는 것들, 뭐 나는 곰돌이를 넣고 싶다 그러면은 곰돌이를 쭉 끌어다가 여기다 놓으시면은 이렇게 이제 곰돌이가 등록이 되죠. 그럼 여기서도 이제 수박 모양에서도 이렇게 곰돌이를 사용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추가한 만큼 이제 여기다가 그 중에서 9가지를 내가 선택을 해서 임의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커서를 사용하는 것들, 좀 기본적인 것들 이제 안내를 해드렸고요. 혹시 여기 관련해서 좀 궁금하신 거 있으실까요? 커서 하는 거와 관련해서. 네. 그래서 더 많은 커서를 하고 싶으신 분들은 모어 커서 들어가셔서 그래서 이제 또 필요한 것들 애드 이렇게 더하셔서 여기서 이제 추가를 하시면은 또 다양한 또 커서를 사용이 가능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런 것들 이따 또 안내해드리겠고요. 다음으로 이제 두 번째로 같이 살펴볼 프로그램이 뭐냐면은 돌려 돌림판이라는 이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보통 언제 쓸 수 있느냐 보면은 이제 저희들이 발표 수업을 하게 될 때 이제 누가 발표할지 서로 발표를 잘하는 분위기면 물론 누구를 할지 골라야 되겠고 또 아무도 안 하려고 하면 또 어때요? 발표를 순서를 정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발표를 할 때 정한다든지 또는 어떤 상을 줄 때, 뭐 보상을 해줄 때 또는 어떤 벌칙이 할 때 이런 것들을 활용하시면은 상당히 좋은데 이거를 이제 크롬에서 자체적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같이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크롬 웹스토어 다시 한번 여기를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크롬 웹스토어 아까 거기서 크롬 웹스토어 누르면 아까 처음 화면을 이동해서 하셨죠. 그래서 이 창에 나가지신 분은 아까 구글 들어가셔서 웹스토어 검색을 하셔서 다시 일로 들어오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이제 여기다 이제 검색을 해볼 건데요. 뭐라고 검색을 해볼 거냐면은 돌림판이라고 검색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이거는 이제 저희가 고민할 거 없이 하나만 있습니다. 하나만. 그럼 돌림판 마찬가지로 눌러서 크롬의 추가. 크롬의 추가가 이제 설치를 하는 거겠죠. 크롬의 추가를 눌러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추가하시겠습니까? 나오면서 확장 프로그램 추가를 또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크롬에 추가되었습니다. 라고 뜨죠. 그리고 이제 다시 누르니까 또 없어졌어요. 없어지면 아까 어떻게 해야 된다고 했었죠? 여기 퍼즐 모양 여기 들어가셔서 방금 추가하셨던 돌림판을 여기에 이 앞정 표시, 핀셋 표시를 눌러주시면 이렇게 여기에 즐겨찾기에 추가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를 누르시면은 바로 이렇게 돌림판으로 이동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막 어떤 걸 할 때 프로그램 새로 설치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 크롬만 키셔도 여기에 바로바로 이제 돌림판을 할 수 있는 이 프로그램들이 설치가 되어 있고요. 이거에 대해서 이제 발표를 정하면 되는데 예를 들어서 뭐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그 외에 그래서 제가 이것들을 쭉 해보고 나서 이제 여기에 총 몇 명이 했는지 쭉 나오고 각 사람이 이제 오른쪽에 몇 퍼센트 확률로 걸릴 것인가 총 100% 중에서 5명이 했으니까 20%될 확률이다라고 이렇게 설명해 주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래서 추가는 몇 명까지 가능할까요? 네, 제가 거기도 써드렸지만은 100명까지 추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100명까지도 가능하고 제가 볼 땐 그 이상도 가능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상태로 해서 이제 제가 추가한 만큼 이렇게 추가가 되고요. 그럼 각 확률로 이렇게 쭉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의 좋은 점은 뭐냐면은 돌려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이게 아슬아슬하게 멈춰요. 아슬아슬하게 멈춰서 상당히 돌리는 맛이 나는데 한번 돌려보면은 아마 줌이라서 조금 이게 좀 깨질 수 있는데 한번 자체로 한번 돌려보시겠어요? 그래서 정지를 누르면 이제 이것이 이제 멈추게 됩니다. 근데 이게 지금 줌은 좀 아마 깨질 것 같아요. 어디서 멈출 건지 애매하게 하다가 딱 이렇게 멈추는 이런 그래서 누가 발표를 할 것인가 이렇게 하면 요한이 발표해보자 이렇게 해서 이제 발표를 해볼 수 있고요. 또 나는 이제 이 사람을 좀 특별하게 더 발표를 시키고 싶다. 그러면은 이게 뭐가 있냐면은
확률을 늘릴 수가 있습니다. 확률. 네, 재밌는데요. 보통 여기다 요한을 이렇게 두 명 이렇게 추가를 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거는 확률을 늘리는 방법이 있는데, 확률을 어떻게 늘리냐면은, 여기 곱하기 1 돼 있는 부분이 있고, 곱하기 1. 곱하기 1에 이제 플러스가 있고 마이너스가 있습니다. 여기를 플러스를 눌러주시면은, 요한이 될 확률이 이렇게 커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이제 요한이 걸릴 확률이 50%가 되는 거겠죠. 그래서 내가 좀 더 가중치를 주고 싶다. 이 사람이 좀 더 발표를 더 많이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하면 이렇게 이 크기를 또 조절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이제 이 돌림판 사용해 하셔서 학생들 발표한다든지 또는 어떤 보상해 준다든지 뭐 사탕이라든지 뭐 빼빼를 준다든지 이런 것들이 보상해 주셔도 되고요. 또는 어떤 것에 대해서 뭐 숙제를 못 해왔을 때 벌칙을 해 주셔도 되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돌림판 구글 크롬에서 바로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들 안내해 드렸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마지막으로 알려드릴 게 뭐냐면은 저희가 또 이제 교회에서 많이 또 활용하는 영상들 많이 활용하는 것들이 유튜브도 많이 활용하시죠. 유튜브. 오늘 배울 내용들은 유튜브에서 항상 이제 좀 신경 쓰는 게 뭐가 있죠? 네, 광고죠, 광고. 항상 이 광고를 보지 않고서는 유튜브를 볼 수가 없고 또 이 광고를 안 보려면 뭐 해야 될까요? 네, 돈을 내야겠죠. 유튜브 프리미엄을 가입을 하셔야 되는데 오늘 제가 유튜브 프리미엄을 아낄 수 있는 방법들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그 유튜브에 대해서 광고를 보지 않고 바로 유튜브를 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광고를 이 크롬에서 자체적으로 제거해 줄 수가 있는 기능이 있는데요. 뭐라고 이제 검색을 하시면 되냐면은 유튜브라고 이제 검색을 해보겠습니다. 유튜브 검색을 하시면은 여기도 이제 이 광고 제거하는 프로그램들이 엄청 많아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오늘 저희는 많이 안 하고 맨 첫 번째 있는 거 제일 많이 사람들이 설치하는 것 여기 20만 명이 지금 깔았다고 나오죠. 그래서 이것들 한번 사용해 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거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유튜브용 애드블록. 네, 유튜브용 애드블록이라고 마찬가지로 또 설치를 해보겠습니다. 크롬에 추가 그리고 확장 프로그램 추가. 네, 그럼 이렇게 이제 설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이렇게 이번엔 친절하게 안내창도 나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 유튜브 애드 블록이 잘 설치되는지 또 이것들을 꺼내보기 위해서는 확장 프로그램 누르셔서 또 핀셋 모양 있죠. 그래서 이것들 고정하시면은 이렇게 이제 화면이 떠 있고요. 여기서 이제 보시면은 여긴 설정 따로 없습니다. 자동적으로 이제 이 광고를 차단해 주는 거여서 이제 따로 설정하실 필요 없고 바로 이제 유튜브 들어가시면은 이제 우리가 여러 가지 이제 유튜브들이 쭉 나오는데 이제 보통 우리가 유튜브에 보면은 여러 가지 광고들 나오게 됩니다. 근데 이제 보통 이제 기독교 쪽도 광고 있는 부분도 있지만은 또 없는 부분도 있긴 한데 찬송가 그래서 보통 이런 것들도 광고들 많이 있잖아요. 보통 이제 다 누르시면은 바로 이제 광고가 생략이 되고 이렇게 유튜브가 실행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광고 넘어가기 이제 하실 필요 없고 이것만 설치하시면은 크롬에서는 언제든지 유튜브를 켰을 때 항상 이 기능이 실행이 되어져서 광고 없이도 유튜브 시청이 가능합니다. 대신에 중요한 것은 이것은 이제 크롬에만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일반 인터넷 익스플로러나 뭐 마이크로소프트 엣지나 이런 데로 들어가시면은 적용이 안 되겠죠. 그래서 크롬에서만 이 기능이 적용된다는 사실 잊지 마시고 크롬에서 유튜브 보실 때 앞으로 이제 이미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아마 광고가 이제 안 뜰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사용하시면은 상당히 시간 절약하는데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방금 세 가지 프로그램 안내해드렸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 프로그램만 알아도 오늘 본전 뽑으신 거라 생각이 들겠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이 세 가지 안내해드렸고요. 혹시 오늘 이 세 가지 관련해서 궁금하신 내용 있으실까요? 구글 웹스토어 관련해서 없으신가요? 가르쳐 주신 것 말고 혹시 더 유용한 거 추천해 주실 만한 거 있으시면 가르쳐 주시진 않아도 제목만이라도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저는 좀 개인적으로 좀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네이버 영어 사전 많이 사면 네이버 영어 사전. 네이버 영어 사전인데 네이버 영어 사전 그냥 영어 사전? 영어 사전 치면 나오려나요? 영어 사전? 검색을 하면은 가장 먼저 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영어 사전 이거의 좋은 점 뭐냐면은 검색을 했을 때 모르는 단어들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여기다가 마우스 드래그만 이렇게 하면은 이게 무슨 뜻인지가 나옵니다. 잠시만요. 그래서 막 이제 엄청 어려운 단어들이 뜬다 그러면 이렇게 마우스 드래그를 해주면은 오른쪽에 이렇게 단어 뜻이 나와요. 그래서 이제 좀 저는 이제 좀 여러 가지 영어 같은 것들 볼 때 바로바로 이제 영어 단어 확인하기 위해서 이렇게 드래그만 하면 이렇게 오른쪽에 이렇게 나오는 이런 기능도 있습니다. 저는 이제 이것 좀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 것 같고 또 할 만한 게 워크플레이는 좀 예전에 썼었는데 지금은 잘 안 사용하는 것 같고 사진 편집기도 이런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사진 편집기. 사진 편집기도 구글 크롬 자체에서 사진 편집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사진 편집기라고 검색하시면 되는데 자체적으로 이제 사진 열어가지고 예를 들어서 이 사진에 대해서 이제 뭐 크기 조정한다든지 좀 간단한 이 사진 편집 작업들 이런 것들도 이제 따로 프로그램 없이도 이 구글 크롬에서도 편집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그냥 여기다 크롬 앱스토어에서 그냥 사진 편집 하시면은 여러 가지 쭉 나오죠. 그래서 그런 것들 중에서 본인한테 맞는 것들 사용을 해 보시면은 아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여기 웹스토어 프로그램이 엄청 많아요. 근데 오늘 제가 안내해드렸던 거는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수업에 사용할 도구들, 수업에 사용하면 좀 좋은 도구들만 이제 안내해드렸고 남은 것들은 좀 검색을 해보시면은 또 추천받는 것들 이런 것들 있으시면 또 같이 추천해 주시면 또 저도 같이 활용을 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또 혹시 질문 있으실까요? 네. 없으시면 이제 그다음 이제 구글 설문지로 이제 내용을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구글 설문지 들어가신 방법들은 처음에 이제 구글 들어가시면은 네, 이미 다 로그인 다 되어 있으시죠? 되어 있으시면은 거기에 오른쪽에 보면은 아홉 간, 이점 아홉 개 있는 거 참고 곱하기 3 구글 앱이 들어간 창 들어가셔서 밑으로 쭉 내리시면은 구글 설문지가 아래쪽에 있습니다. 설문지, 설문지라고 있습니다. 설문지. 거의 맨 마지막 쪽에 있는 것 같아요. 제 기준으로. 맨 마지막으로 쭉 내리시면은 설문지로 이동이 됩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저희가 지금까지 했던 설문지들이 쭉 나오게 되는데 오늘 할 것들에 대해서 같이 한번 제가 설문지 샘플 보내드리겠습니다. 한번 해보시고 응답해 주시면 제가 한번 수업 때 같이 한번 직접 경험해보고 같이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방금 그 링크를 보내드렸던 것들 들어가셔서 설문 하나씩 참여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냥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실 거 없이 어차피 이름이 없으니까요. 간단하게 네, 응답해 주세요. 총 9가지 문항입니다. 총 9개 문항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6번이랑 9번은 굳이 선택 안 하셔도 됩니다. 6번하고 9번. 나머지 것들은 꼭 선택을 하셔야지 진행이 될 겁니다.
네, 한 분 응답해 주셨 한 분. 한 명 응답 알려주셨습니다. 두 분. 네, 세 분 감사합니다. 네, 네 분. 다섯 분. 설문 내용이 어렵진 않으시죠? 네, 여섯 분. 감사합니다. 한 10분 되면은, 네, 이거 대해서 한번 설문지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 분만 더 하면 넘어가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10분. 네. 네, 11분. 네, 감사합니다. 그럼 이제 오늘 이제 이 구글 설문지 관련해서 이제 같이 배워보려고 하는데요. 이제 설문지 형식은 많이 해보셨죠? 그래서 많이 익숙한 형태이고 이것들을 이제 온라인으로 이제 이 설문을 할 수 있는데 이거의 장점은 상당히 만들기가 쉽습니다. 보통 이제 우리가 설문지를 만들 때 이제 형식도 해야 되고 이렇게 하는데 여기 이미 형식이 다 정해져 있어서 굳이 형식에 대해서 고민할 필요 없고 또 내가 필요한 형식을 여기에 주어져 있기 때문에 그 형식만 선택을 해서 바로바로 내가 원하는 설문지 형태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또 다른 장점 중에 하나는 이 응답에 대해서 한눈에 잘 요약을 해줘요. 우리 보통 설문지의 좀 어려운 점 중에 하나가 설문을 만든 것도 중요하지만은 통계라는 게 진짜 힘들잖아요. 통계라는 게 진짜 힘든데 이 통계를 엄청 쉽게 또 요약 정말 이 간략하게 잘 요약해서 잘 보여주는데 한번 그 어떻게 결과가 나오는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은 네, 네, 나오죠. 네, 총 응답 13개 지금 해주셨는데요. 네, 교회명 적어 달라고 해서 이제 단답형으로 이제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총 이렇게 13분 이렇게 쭉 답하신 것들이 쭉 나와 있고 각 이제 어느 교회에서 몇 명 했는지도 이렇게 이 같은 답이면은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정읍 금봉인데 정읍 금봉교회 이렇게 이제 다를 수 있죠. 이제 이걸 다르게 인식하기도 하는데 그래서 이제 보통 이제 이 답을 일관되게 뭐 교회를 빼달라고 한다든지 이렇게 적어 주는 게 상당히 이제 단답형 이 유학을 볼 때 유익하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가장 유익했던 내용들 이제 장문형으로 쭉 쓰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좀 짧은 것보다는 좀 긴 거에 대해서 응답을 받을 때 이렇게 장문형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예, 1, 2, 3, 4, 6, 7, 8, 9, 0 네, 감사합니다. 네, 이리운 웹캠 네, 오늘 한 거 네, 네,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보기가 있는 설문 문항 총 이제 세 가지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객관식 질문, 또 체크박스, 드롭다운. 그래서 객관식은 아시겠지만은 하나씩만 선택이 가능하죠. 총 보기 중에서 하나씩만 선택이 가능한데 유치부 선생님들이 그래서 제일 많으시네요. 그다음에 초등학교 고학년 선생님들이 많으시고요. 교학교 성경에서 제일 어려운 점, 네, 말씀을 전한 적절한 방법 찾기가 제일 많이 나왔네요. 분반 운영, 네, 역시 어렵죠. 학생과의 관계, 교사과의 관계, 선생님 연구 이렇게 한눈에 취합을 해주고요. 그다음에 드롭다운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은 아까 이제 체크박스 같은 경우는 여러 개 복수 선택할 수 있었으면은 드롭다운 같은 경우는 보기가 상당히 많을 때 보통 이제 우리 숫자 1일부터 30일 할 때 우리 보통 많이 쓰죠. 그래서
여기서도 이제 이 보기가 많을 때 이렇게 사용을 해서 보통 10년 이상 베테랑 교사분들께서 또 많이 함께 해주셨던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네, 벌써 사진은 생략해도 된다고 했는데 사진도 보내주셨네요. 그래서 이 구글 설문지에는 단순히 이제 문자나 또 이제 이 응답뿐만 아니라 파일도 업로드 가능해요. 그래서 학생들 과제를 내줄 때 과제에 대해서 너 과제하고 사진 찍어서 보내라 하면 이렇게 이제 이 파일 업로드 형식으로 해서 사진도 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누르면 이렇게 이제 이 것들이 네, 감사합니다. 예쁜 사진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 파일을 업로드하면 어디에 저장이 되냐면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우리가 작업을 하면은 컴퓨터에 저장이 되잖아요. 근데 여기서 구글에서 작업을 하면은 어디서 저장이 될까요? 구글 드라이브라는 곳에 저장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다 올라가는 것들이 전부 다 이 구글 드라이브에 저장되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 설문이 끝났다고 해서 이 정보 날아가는 것이 아니라 제 드라이브에 이제 저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보통 이제 사진 같은 것도 올릴 때 이렇게 이제 많이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이 사용하시면 되겠고요. 그리드 형식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기들이 딱 정해져 있는 이 공통된 보기들이 있을 때 1, 2, 3, 4, 5점 이렇게 이제 점수를 매기거나 또는 뭐 매우 관심 있음, 관심 있음, 관심 없음, 생각해 본 적 없음 이런 것들을 할 때 이렇게 이제 요약을 이렇게 해줍니다. 그래서 이것도 한눈에 이렇게 알아볼 수 있게 요약이 되어 있고요. 대부분 교육에 대한 만족도가 매우 높으시죠.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확인해 볼 수 있겠고요. 또 여기서는 매우 관심 있는 부분들이 학생 신앙 상담에 가장 관심이 많다. 뭐 이상교재, 학업 진로 이런 것들에 대해서 관심이 많다. 또 학생들의 구원, 분반 수업 준비, 또 성경 연구 뭐 이런 식으로 관심이 있다. 공통된 보기겠죠, 그렇죠? 매우 관심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마지막으로는 저는 이제 이거에 대해서 좀 뭘 할까 고민하다가 결국 못 찾아서 일단 이렇게 했었는데 이거는 이 응답에 대해서 복수 여러 가지 중복된 응답들을 선택할 수 있게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보여드렸었고요. 이제 이 온라인 수업을 위한 컴퓨터 활용 관련해서 이제 그 분반 수업 관련해서 또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를 보면은 학생들의 응답을 이렇게 다양한 형식 또 다양한 질문들을 통해서 이렇게 받아볼 수가 있고 또 학생들이 좀 많은 경우에는 이렇게 요약 형식을 통해서 학생들이 어떤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있고 이런 것들을 최대한 교사들의 수고를 줄여주고 또 학생들의 상태를 더 한눈에 알아볼 수 있게 이렇게 할 수 있는 이 도구가 바로 이 구글 설문지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 방법들 통해서 이제 설문지 하는 방법들을 알아봤었고요. 이제 이거를 뭘로도 활용해 볼 수 있냐면은 문제 풀기 형식으로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한번 제가 한번 공유를 해볼 테니까요. 한번 응답해 보시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따로 문제는 못 만들었고 이제 저희가 예전에 제가 작년에 학교에서 이제 학생들한테 문제를 냈었는데요. 그 문제에 대한 질문, 학업 단원 평가라고 해야 되나요? 단원 평가 문제인데요. 초등학교 5학년 이 국어 1, 2단원 문제입니다. 요즘 초등학교 5학년 학생들은 어떤 걸 배우고 있는지 한번 보시면서 응답해 보시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구글 설문지를 통해서 만들었습니다. 원래는 한 10문제 넘게 한 20문제 정도 있는데 제가 이제 어차피 실습을 위한 거기 때문에 5문제만 선택을 해봤습니다. 그냥 오답하셔도 되니까요. 오답해 주셔도 더 좋습니다. 어떤 문제가 많이 틀리는지도 이것들이 한눈에 보이기 때문에 네. 반은 일반 아무거나 해주셔도 돼요. 이름도 굳이 안 적어주셔도 되고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시험지 형식으로 이 구글 설문지를 만든 겁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이제 어떤 것들에 대해서 좀 평가를 하고 싶다. 학생들이 정말 잘 알고 있는지에 대해서 궁금하다라고 하신다면은 온라인으로 이렇게 이 평가를 할 수 있는데 그거를 이제 구글 설문지를 통해서 작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들 너무 열심히 푸시는 것 같은데요. 간단하게 그냥 틀리셔도 됩니다. 네, 네, 한 분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두 분. 네, 세 분. 보시면 알겠지만은 이것은 이제 실제로 학생들이 시험을 봤다라고 한다면은 보통 평균 내잖아요. 그리고 학생들이 몇 점 맞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다 카운트를 해줍니다. 100점 나왔네요. 100점. 80점 두 분, 60점 한 분, 40점 한 분.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문제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너무 국어를 너무 열중해서 지금 푸시는 것 같은데 그냥 네, 틀리셔도 됩니다. 네, 10명과 넘으면 이것도 넘어가도록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많이 틀려주셔야 좋아요. 예, 틀렸을 때 또 제가 관심 있는 것들은 잘하는 애들은 물론 언제나 잘하기 때문에 중요하지 않지만은 물론 중요하지만은 잘 못하고 있는 애들에 대한 피드백을 해줘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잘 못한 학생들이 많을수록 좋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쓰여질 수 있는지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네, 두 분만 더 하면 이제 한번 결과를 보도록 한 분. 네, 아직도 풀고 계신 분 계시나요 혹시? 한 분만 얼른 빨리 해주시죠. 한 분만. 네, 수능 문제 푸는 기분이시라고. 수능 문제 아닙니다. 네, 이거 틀리신다고 해서 네, 전혀 영향 없으니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총 10분 네, 참여해 주셔서 한번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 통계값이 쭉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총 5문제로 해서 하나당 제가 20점으로 잡았거든요. 그래서 0점부터 0점 감사합니다. 이런 분이 있어야지 또 설명해 줄 수 있으니까 0점. 20점 한 분도 없네요. 20점, 40점, 60점, 80점, 100점. 그래서 20점 단위로 해서 이렇게 나와 있는 것도 볼 수 있고요. 또 우리 반 평균 몇 점인가 이렇게 평균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중앙값은 이제 10명 중에서 이제 중간에 있는 학생들이 몇 점 맞았냐 이거 보는 거고 범위 몇 점부터 몇 점까지 있는지 범위 볼 수 있는데요. 이거에도 좋은 점이 뭐냐면은 자주 놓치는 질문, 학생들이 어떤 질문에 대해서 좀 많이 놓치는가, 실수하는가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오답률이 좀 높은 학문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좀 절반 이하로 틀리는 학생들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1번이 제일 많이 틀렸었네요. 그리고 이제 이거에 대해서 네, 이름들 쭉 나와 있는 거 볼 수 있고, 그다음에 이제 이제 밑에서부터 이제 각 문항별로 학생들이 몇 번의 응답을 많이 했는지 볼 수 있습니다. 1, 2, 3, 4번 중에서 학생들이 어떤 거에 많이 했는지, 그리고 왼쪽에 체크되어 있는 게 이제 답이겠죠. 답을 몇 명 선택을 했는지 나와 있고, 그다음에 이제 주관식 같은 경우에도 이제 주관식이 누가 했는지 볼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네, 문지기 제가 지난번에 5학년 학생들 중에 했는데 진짜로 한 명이 문지기 나왔어요. 문지기. 네, 감사합니다. 이런 응답. 그래서 이렇게 맞장구 이렇게 이제 정답 이 주관식에 관련해서도 이렇게 문항별로 비교를 해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것도 경청, 경축, 감사합니다. 기차, 경처정, 감사합니다. 이렇게 이제 응답들을 확인해 볼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이것도 문항별로 이 오답률, 학생들이 또 어떤 것을 많이 선택을 했는지 이런 것들을 쭉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것의 좋은 점은 또 이제 개별 보기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한 명 한 명씩 이것이 누가 뭘 봤는지 실명 있는 건데 제가 뺄게요. 김기기 분 보시면은
각각 이제 몇 번의 선택을 했는지, 몇 번이 틀렸는지도 이렇게 개별적으로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누가 뭘 맞았는지, 뭘 틀렸는지에 대해서 알 수가 있는 것들을 이렇게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이 두 가지 용도로 이 구글 설문지는 사용이 가능합니다. 하나는 학생들의 응답을 받기 위해서 학생들이 얼마만큼 알고 있는지에 대해서 배점 없이, 점수 없이 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하나는 아예 이렇게 점수를 매겨놓고 하나당 몇 점씩이다. 정말 학생들이 시험 보는 것처럼 이제 이 문항을 만들어서 몇 점 맞았는지로 이제 이렇게 평가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이거에 대해서 같이 한번 배워보려고 하는데, 먼저 이 설문지를 직접 같이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만드는 방법, 처음 다시 이제 여기 설문지 맨 처음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설문지. 네, 들어와서 이제 한번 실제로 새로 만들어 보려고 하는데, 보통 이제 저는 만들 때 이제 이 플러스 내용 없음으로 해서 보통 만듭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보시면 기본적인 이 설문지 양식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지금 5개밖에 없는데, 위에 보시면 템플릿 갤러리라는 게 있습니다. 보이시나요? 템플릿 갤러리. 네. 템플릿 갤러리를 누르시면은 이거 5개 외에 우리가 용도에 맞게 뭐 파티 초대, 행사 참석 여부, 뭐 티셔츠 신청, 뭐 행사 등록, 행사 의견, 뭐 휴가 요청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양한 뭐 퀴즈 이런 형식들이 기본적으로 제공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활용하시면은 이제 내 용도에 맞게 좀 간단한 설문지를 한다 그러시면 이제 이것들을 통해서 사용하시면 되겠고요. 저는 이제 기본적인 것들로 해볼 거니까 내용 없음. 네, 내용 없음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 없음. 맨 처음에 있는 내용 없음을 누르시면 이렇게 이제 제목 없는 설문지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제목 없는 설문지. 그래서 이 제목 없는 설문지를 이제 저희가 한번 입력을 해볼게요. 그래서 저희가 아까 만들어봤던 대로 이제 하나씩 이제 만들어 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가 이제 이 제목부터 넣어야겠죠. 제목부터 넣어야겠죠. 그래서 제목 온라인 수업을 위한 컴퓨터 활용 제목을 이렇게 만들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이름을 이 파일의 이름을 또 정해야 되잖아요. 이 파일의 이름이 이제 따로 바꾸지 않으시면은 그냥 제목 없는 설문지로 저장이 됩니다. 이걸 바꾸시려는 방법들은 이 제목 없는 설문지를 누르면 내가 방금 입력했던 이 제목 그대로 여기에 입력이 됩니다. 근데 이거는 처음 만들 때 딱 한 번밖에 안 돼요. 그 다음부터는 제가 아무리 제목을 바꿔도 이 제목이 바뀌진 않습니다. 그래서 처음 만드실 때, 그래서 여기서 제가 이렇게 눌러도 여기 누르면은 바뀌지 않아요. 처음 만드실 때만 이 제목이 여기 제목이랑 완전히 동기화가 된다, 똑같아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그래서 이 제목으로 이제 이 구글 드라이브에 저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설문지 설명은 설문지에 대해서 이제 내용을 입력을 하시는 건데 어떤 설문지냐에 대해서 뭐 강습회이다라고 하면은 뭐 강습회에 대한 것도 간단히 적을 수도 있고 또 어떤 내용에 대해서 학생들이 어떤 것에 대해서 물어보겠다는 그런 것에 대해서 설명을 적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이제 질문을 이제 입력을 할 건데 질문을 입력하는 방법들은 기본적으로 이제 하나는 만들어져 있어요. 하나는 만들어져 있고 오른쪽에 이 질문 형식을 바꾸는 방법이 이 객관식 질문이라고 써 있는 부분 보이시죠? 객관식 질문. 객관식 질문을 누르시면은 여기 이제 쭉 어떤 형식들인지 쭉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뭐 단답형, 장문형, 객관식 질문, 체크박스, 드롭다운, 파일 업로드, 선형 배열, 객관식 그리드, 체크박스 그리드. 네, 이런 것도 쭉 나와 있는데 이제 하나씩 한번 만들어 볼게요. 단답형. 그래서 단답형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 단어가 제일 좋습니다. 그리고 길어야 2단어. 그래서 보통 이제 이런 것들을 만드는 거는 보통 이름을 쓴다거나 또는 뭐 반 이름, 뭐 교회 이름 이렇게 한다고 할 때 이 단답형을 보통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상당히 그렇게 좋지 않고 오히려 길어지면은 이 장문형을 사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짧은 주관식 응답을 할 때는 단답형을 하시고 긴 주관식 응답을 해야 되겠다 하면 이 장문형을 선택을 하시면은 되겠습니다. 그래서 단답형은 보통 이제 우리가 이름이 무엇인가요? 이렇게 이제 이름을 설문지를 만들 수가 있겠습니다. 이름이 무엇인가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만드시고 나서 우리 이제 설문지를 보시면은 아까 전에 6번하고 9번은 선택을 안 해도 넘어갔었죠.
근데 어떤 답은 꼭 이거를 응답을 해야지 넘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걸 만드는 게 바로 뭐냐면은 여기에 필수라고 했습니다. 필수. 오른쪽에 보시면 필수라는 이런 항목 보이시죠? 이 필수에 체크가 되어 있으면은 뭐가 되냐면은 이 항목을 꼭 응답을 해야지 다음 설문지 넘어갈 수 있어요. 응답이 완료가 돼요. 근데 이거를 필수를 안 해놓으시면은 이름을 안 적어도 설문 응답이 됩니다. 그래서 어떤 걸 보시면 알겠지만은 정말 이거는 꼭 있어야 된다. 이름은 꼭 있어야 된다. 이런 것들 있잖아요. 꼭 설문지를 하려는 목적이 있는데 그거에 대한 응답이 이거는 꼭 필요하다는 것들은 여기 필수를 켜주시면 되겠고 또 굳이 난 이름이 필요 없다. 굳이 난 이름을 받기 위해서 설문을 하는 것이 아니다. 전체적인 반응을 보기 위한 거다. 그러면은 이름 같은 경우는 이렇게 꺼놓으셔도 이제 설문의 응답이 완료가 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필수를 가지고 내가 필요에 맞게 필수를 켰다, 껐다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줄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 필수 옆에 보면은 점 3개 보이시죠? 점 3개. 점 3개를 눌러보시면은 설명이라고 있습니다. 설명을 눌러보시면은 여기 이제 이 간단한 이 설문에 대해서 꼭 설명이 필요한 부분들이 있잖아요. 설명이 필요한 부분들. 예를 들어서 뭐가 있을까요? 세 글자만 적으세요. 또는 아니면은 꼭 적어주세요. 네. 이름이 꼭 필요할 때 이름을 꼭 적어주세요라고 이렇게 필수로 해놨을 때 이름을 꼭 적어줘야 된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넣어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문항도 할 수 있고 설명도 할 수 있는데 설명은 선택사항입니다. 설명이 없어도 이 설문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만들 수가 있고 내가 중간중간에 맞는 것들을 확인하기 위한 방법들이 또 있습니다. 어디서 확인할 수 있냐면은 오른쪽에 보시면은 이 눈 모양. 오른쪽에 위에 눈 모양 보이시나요? 눈 모양? 네. 오른쪽 위에 보내기 왼쪽에 보시면은 눈 모양. 그래서 미리 보기 있으면 미리 보기. 이 미리 보기를 눌러보시면은 중간중간마다 내가 했던 이 설문지들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만든 게 어떻게 보이는가? 이 미리 보기를 통해서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이름이 무엇인가요? 하고 이제 빨간색 이 별표이죠, 별표가 생겼는데 이것은 이제 필수 항목이다라고 이제 표시되어 있는 부분들입니다. 이거를 응답하지 않으면은 제출이 안 되죠. 필수 질문 입력하라 이렇게 내용이 뜨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입력을 자기가 지금 설문 맞는 것들을 중간중간 확인할 때 이 미리 보기로 이제 확인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설문지를 또 만들려면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은 여기 오른쪽에 보시면은 플러스 모양 돼 있어서 질문 추가라고 해요. 질문 추가. 이 질문 추가를 누르시면은 또 새롭게 이렇게 설문지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질문 추가를 하시면 되겠고 또 이거 말고도 질문 추가하는 방법이 또 뭐가 있냐면은 나는 이제 단답형을 또 그대로 만들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여기 보시면은 복사 있으면 복사. 여기 밑에 보시면은 필수 왼쪽에 보시면은 삭제가 있고 삭제 옆에 복사 있으면 복사. 이 복사를 눌러주시면은 이 내용이 그대로 복사가 됩니다. 그래서 형식이나 내용이 그대로 복사가 되기 때문에 좀 내가 좀 비슷한 설문지를 한다 그러면 이 복사를 누르시면은 금방금방 이제 이런 것들이 복제가 됩니다. 그래서 계속 복제하면 이제 계속해서 똑같은 게 계속 늘어나겠죠. 그리고 이 만들었던 형식이나 내용들이 그대로 쭉 이렇게 입력이 됐겠죠. 그러면 이렇게 이제 여기 내용이 쭉 똑같은 것들이 나오겠죠. 그래서 이 설문지를 만드는 방법도 이렇게 질문을 추가하는 방법들은 이 두 가지 이렇게 질문 추가해서 하는 방법이 있고 또 하나는 복사해서 하는 방법이 있다. 그리고 복사를 했을 때는 이 앞에서 만들었던 내용 형식이 그대로 똑같이 이어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장문형으로 이제 내용을 바꿔보면은 거의 단답형이랑 큰 차이는 없습니다. 단지 이제 이 길이만 달라졌을 뿐이고요. 보통 장문형도 이제 이 수업에 수업 받고 느낀 점을 적어주세요. 이렇게 내용을 만들면은 이렇게 이제 장문형 텍스트로도 바로 이제 이렇게 적용이 된 것을 확인해 볼 수 있고 미리 보기 해보시면은 이렇게 이제 단답형과 장문형의 차이 보이시죠? 단답형은 딱 짧게 되어 있고 장문형은 여기 길게 응답할 수 있게 이렇게 되어져 있는 것들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들은 주관식 응답하는 방법들이고요. 근데 제가 이제 아까 전에 만들었던 이 설문지 보시면은 이제 다음 화면으로 넘어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만들면은 한 장에 이 설문지가 다 들어가는데 방금 보시면 다음 넘어가는 부분도 있었잖아요. 그걸 하는 방법이 바로 뭐냐면은 오른쪽 밑에 보시면은 섹션 추가라고 있어요. 섹션 추가. 네. 설문 추가, 질문 추가 맨 밑에 쭉 보시면은 이 섹션 추가라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 섹션 추가를 눌러주시면은 이제 이 설문지를 다 하고 나서 다음으로 넘어가는 그러니까 설문지를 한 장에 싹 끝내는 것이 아니라 설문지를 좀 더 나눠가지고 1단계 하고 2단계 하고 3단계 하고 이렇게 해서 넘어갈 수 있게 만든 것이 바로 이 섹션 추가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게 되면은 1, 2번까지는 한 장으로 하게 되고 다음을 눌러야지 그다음에 또 3, 4번, 5, 6번이 넘어갈 수 있게 이렇게 만들어지게 된 것들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그러면은 2번 주제 2 이렇게 설문지를 만들고 또 이렇게 적용을 해볼 수 있고요. 또 마찬가지로 여기도 설문지 추가하시려면은 질문 추가 여기 질문 추가를 눌러주시면은 이 질문이 두 번째 섹션에서 만들어진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이제 객관식 질문들을 만들 수가 있는데 보통 이제 우리 보통 많이 사용이 객관식 질문이죠. 어떤 것들을 선택할 것인가 그 중에서 하나만 고를 수 있게. 그래서 객관식 질문이 보통 일반적으로 또 많이 사용하고 있는 부분들이고 그거에 대해서 뭐 다음 중 적절한 것을 고르세요. 해서 뭐 여기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이제 객관식을 이렇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하다 보니까 1번, 2번 하고 여기 4번, 5번 이 순서가 뒤죽박죽 돼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이럴 때는 지우고 나서 이렇게 지우는 방법 지우고 나서 그다음에 또 여기에 이렇게 5번 이렇게 추가하는 방법이 있고 또 어떤 방법이 있을 수 있냐면은 이것들을 문항들을 위치를 바꿀 수가 있어요. 위치를 바꿀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은 여기 보시면은 이 4번을 지금 5번 위로 올려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4번 왼쪽에 보시면은 점 6개짜리가 보이는데 6개짜리 4번을 왼쪽으로 좀 늘리면은 마우스가 이 십자가 모양이 되면서 이제 점 6개가 되어 있는 걸 보이시죠? 이걸 그대로 마우스로 누르셔서 끝 들어서 이렇게 올립니다. 그러면은 드래그를 하시면 이렇게 순서가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순서도 이렇게 굳이 지웠다 할 필요 없이 쭉 이렇게 끌어서 이렇게 올릴 수 있다라는 거. 이것도 이제 이 구글 설문지 만드실 때 이런 것들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다음에 이제 또 이대로 복사해서 또 2번. 그래서 이번에 이제 뭘 해볼 거냐면은 체크박스를 이제 선택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이번 체크박스는 이제 여러 가지 이 1, 2, 3, 4, 5번 중에서 이제 하나만 고른 것이 아니라 모두 고르세요. 여러 가지 것들을 동시에 고를 수 있게 만드는 게 이제 체크박스인 방법입니다. 한 가지만 고를 수도 있겠죠. 근데 한 가지 이상 고를 수 있게 하는 방법. 그래서 체크박스로 해서 고를 수 있는 방법. 그리고 또 필수나 이런 것들도 봐서 상황에 따라서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로 만들 수 있는 게 바로 뭐냐면은 이제 여기 드롭다운. 아까 드롭다운은 언제 사용한다고 했었죠? 보기가 많을 때. 보기가 한 30개 돼요. 30개 되면은 그 보기를 다 써줄 필요 없이 그냥 이렇게 만들고 예를 들어서 보기 한 30개 된다. 이렇게 되면 이렇게 한 20개 된다 그러면은 굳이 이거를 다 보여줄 필요 없이 드롭다운으로 만드시면은 눌렀을 때 그 중에서 하나 적절한 것을 고를 수 있게 이렇게 해서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만든 것들 확인해 보시려면은 아까 어디 보면 된다고 했죠? 미리 보기로 해서 확인해 보시면은 이제 이렇게 뜬 거 볼 수 있죠? 이름이 무엇인가요? 그냥 넘어가려면 넘어갈 수 없습니다. 그러면은 이름 입력하게 해야 되고 수업 받고 느낀 점 적어주세요. 이렇게 이제 여기에 반드시 입력을 해야지 그 다음 다음으로 넘어가지 않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섹션 2부 방금 만드셨던 것들 두 번째 주제에 관련해서 또 우리가 문제를 풀 수 있는데 첫 번째 것들은 그 중에 한 가지만 선택할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여러 가지를 동시에 선택할 수 있습니다. 체크박스는 이렇게 선택할 수 있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이 세 번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기 중에서
쭉 보기 중에서 적절한 것들 하나 고를 수 있는 그런 방법들. 그래서 이렇게 객관식은 이렇게 세 가지를 가지고 저희가 활용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에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서 또 섹션 추가를 해볼까요? 섹션 추가. 또 이제 세 번째 주제 3. 이번에 이제 파일 업로드, 파일 업로드를 해볼 건데요. 그래도 마찬가지로 질문 추가 누르시면은 세 번째 질문에 관련해서 질문 추가를 하셨고, 그다음에 객관식 질문 누르셔서 파일 업로드. 그러면은 응답자가 드라이브에 파일 업로드 하도록 허용합니다라고 이제 뜹니다. 그러면 여기 대해서 이제 계속 하시면 이제 여기에 파일 업로드 할 수 있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면은 사진을 올려주세요. 과제를 올려주세요. 과제한 사진을 찍어서 올려주세요. 이렇게 문을 만들고, 그다음에 이제 만들면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형식을 또 할 수 있는데요. 사진을 올리려고 했더니 한글 파일 올릴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한글 파일이나 사진은 다 상관없다 하면 상관없는데, 나는 사진만 올리게 하고 싶다 그러면은 여기다 이제 누르셔서 내가 원하는 사진만, 난 그림만 받겠다, 이미지만 받겠다라고 이제 선택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아니면 그냥 일반적으로 이렇게 놔도 알아서 학생들이 올릴 수 있겠고요. 파일 개수 선택할 수 있고, 파일 크기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보통 사진 파일 하나에 10메가 넘는, 요즘 뭐 넘을 수도 있겠죠. 여유 있게 100메가 해놓으시면은 이렇게 이제 사진 파일 파일도 이렇게 올릴 수 있는 이런 것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 이제 또 이제 좀 사용해 볼 수 있는 게, 이렇게 하면 좀 밋밋하잖아요. 이미지도 추가할 수 있는데, 이미지. 그래서 이미지 추가는 어디서 하냐? 이 설문지 안에서 질문 추가 보시면은 네 번째 거, 네 번째 걸 누르시면은 이미지 추가라고 있습니다. 이미지 추가. 네 번째 거. 그러면은 여기 이제 내가 원하는 이미지를 여기에 또 설문지에 넣을 수가 있어요. 설문지에 넣을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뭐 카메라를 관련해서 이렇게 넣을 수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내가 직접 이 컴퓨터에 있는 파일도 올릴 수도 있고, 또 아니면은 구글 드라이브에 있는 파일을 올릴 수도 있고, 또 아니면은 여기서 또 구글과 관련된 이미지 검색으로도 올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교사, 교회 학교 교사 검색을 하면은 이런 이미지들이 쭉 뜨잖아요. 그러면 이제 내가 원하는 것들에 대해서 선택을 하시고 삽입을 하면은 여기 이제 이렇게 이미지가 그대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냥 문장만 있으면 좀 밋밋할 수 있기 때문에 학생들이 좀 보기 편하게, 보기 좋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미지도 이렇게 삽입할 수가 있겠고요. 또 이미지도 크기도 조절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크기는 이미지를 누르시고 보시면은 이미지를 누르면은 이 모양이 점이 4개가 생겨요. 모서리에 점이 4개가 생기는데, 이 모서리를 누르시고 이 모서리 부분을 가시면은 이제 이렇게 마우스가 위아래 화살표로 바뀌게 되는데, 이거를 늘렸다가 줄였다가 늘렸다가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크기 조절도 내가 적절한 크기에 맞춰서 이미지도 이렇게 추가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미지를 이렇게 올리실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이렇게 한 것들 해볼 수 있겠고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그리드에 대해서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다음 섹션 추가하셔서 마지막 주제 네 번째 거를 같이 해보도록 할 건데요. 그리드도 마찬가지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첫 번째가 선형 배열이라는 이런 이 설문 방법이 있는데요. 선형 배열은 아까 해봐서 알겠지만은 점수를 매긴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만족하는 것들, 또 내가 좋아한다, 또 내가 싫어한다, 이런 것들에서 설문을 매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1점에서 5점 정도 매기는데, 이것도 바꿀 수가 있어요. 어떻게 바꿀 수 있냐면은 0점부터 할 수도 있고, 또 아니면은 내가 이거를 10점까지 하겠다 하면 10점까지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만큼 이렇게 배열을 만들 수 있고, 또 1점을 매우 좋음으로 할 거냐, 아니면은 매우 나쁨으로 할 거냐,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매우 싫음, 10점을 매우 좋음, 이렇게 해서 학생들에게 이렇게 안내를 해줘도 됩니다. 그래서 나는 성경을 좋아하나요? 이렇게 질문 만들어서 이렇게 이런 것들 가지고 우리가 질문을 만들 수가 있겠고요. 다음에 두 번째 방법은
이렇게 선택할 수 있게 나오고, 그다음에 객관식 그리드는 객관식 그리드. 객관식 그리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통 여기서는 하나밖에 안 했잖아요. 질문 하나당 이렇게 문항 하나씩이었는데 이런 것들이 좀 여러 개 있을 때, 예를 들어서 나는 성경을 좋아하는지, 나는 교사 선생님을 좋아하는지, 또 나는 또 부모님을 좋아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공통된 질문에 대해서 내가 똑같은 보기가 똑같을 때 이렇게 이제 우리가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객관식 그리드로 해서 해보시면은 행 있고 열이 나오는데 행열, 행이 있고 열이 나오는데요. 이거에 대해서 이제 내가 관심 있는 정도를 선택해 주세요. 라고 해서 이제 왼쪽에 있는 행이 이제 뭐냐면은 질문이에요, 질문. 내가 물어보고 싶은 것들. 그리고 열은 그에 대한 보기들을 열에다 적어주시면 됩니다. 행이 질문들, 열이 보기. 그래서 나는 아빠를 좋아하나요? 나는 엄마를 좋아하나요? 나는 형제를 좋아하나요? 나는 오빠, 형, 누나, 언니를 좋아하나요? 나는 동생을 좋아하나요? 이렇게 공통된 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얘기할 수 있죠. 매우 좋음, 좋음, 싫음, 아니 보통이죠, 보통, 싫음, 관심 없음.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 5가지를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만들 수 있는데 이것들을 이제 만들어진 것들을 확인해 보려면 미리 보기를 해보시면은 어떻게 만들어진지 볼 수가 있는데 여기까지 나와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성경을 좋아하나요? 이렇게 해서 이제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내가 원하는 것들에 선택을 할 수 있고, 방금 했던 것에 대해서 이렇게 매우 좋음, 한 가지만 선택할 수 있겠죠. 이렇게 내가 원하는 것들에 대해서 꼭 한 문제당 하나씩 선택할 수 있게 선택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것들은 이제 하나 이상 여러 가지 문항들이 있는데 그것들의 보기 같을 때, 이런 것들을 보기 같을 때 공통된 보기를 사용할 때 이 객관식 그리드를 사용하시면은 상당히 유용하게 작업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살펴보실 게 이제 이 체크박스 그리드인데요. 체크박스 그리드는 아까 전에는 한 문항에 하나씩밖에 선택을 못했다면 이번에는 한 문항에 여러 개를 중복 선택할 수 있게. 보통 이런 경우는 제 개인적인 경험으로도 많지는 않긴 한데 이런 경우에도 이렇게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빠 매우 좋은데 뭐 관심 없을 수는 없겠지만은 보통 이런 것들은 이제 좀 여러 가지 좀 보기들이 좀 관련되어 있다라기보다는 좀 떨어져 있는 좀 이 보기들의 관계가 좀 떨어져 있는 이런 부분들을 할 때 이런 것들 사용할 수 있겠는데요. 체크박스 그리드 어떻게 적용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미리 보기 하시면은 예, 아까는 이렇게 하나씩밖에 선택이 안 됐죠. 아까는 하나씩밖에 선택이 안 됐는데 이번에는 매우 좋음을 둘 다 선택할 수 있습니다. 여기도 3개를 선택할 수도 있고 또 어떤 경우는 5개를 다 선택할 수도 있고. 그래서 체크박스 같은 경우는 복수 선택이 다 가능하다. 하나의 문항에 대해서. 이럴 때 이제 이 체크박스 그리드를 사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또 활용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또 이제 이 설문지에도 우리가 이제 어떤 영상을 보고 이제 설문지를 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 영상을 보고 내가 느낀 점을 쓴다든지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영상을 넣을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 아까 보시면은 4번째 거가 이미지 추가였고요. 5번째 거가 이제 동영상 추가도 있습니다. 이 동영상 추가를 눌러보시면은 이제 아시겠지만 구글이랑 유튜브랑 같은 회사인 거 아시죠? 네. 구글이랑 유튜브랑 다 같은 회사입니다. 그래서 같은 회사에서 이 유튜브를 바로 검색을 해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교사의 차명 검색을 하면 이제 이렇게 쭉 여러 가지 내용들이 쭉 뜨죠.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내가 필요한 것들에 대해서 지라키 교사 그래서 선택을 딱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내가 원하는 동영상이 이렇게 여기 삽입이 됩니다. 그래서 설문지에서 단순히 글하고 그림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설문지 내용도 이 동영상도 여기 들어가서 이 동영상을 보고 내가 느낀 점들 또 내가 이거에 대해서 내가 또 생각할 것들에 대해서 또 문항을 제작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동영상 만든 것들도 그림도 아까
크기 조절이 됐죠. 그럼 이것도 크기 조절이 될까 안 될까요? 크기 조절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하는 방법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누르셔서 이 점 4개가 보이시면은 여기서 이제 예, 모서리 끝부분으로 돼서 위아래 화살표가 되어 있는 모양으로 돼서 쭉 늘리시면 이렇게 이제 크기가 커지는 것들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이렇지 않으면 이제 제가 처음에 지정했던 크기대로밖에 안 보여요. 그래서 이만큼밖에 안 했다 그러면은 실제 미리 보기를 하시면은 재생이 되기는 되는데 내가 설정한 크기밖에 안 보입니다. 그리고 이 상태에서 좀 아쉬운 점 뭐냐면은 전체 화면이 안 돼요. 이 구글 설문지에서는. 근데 물론 이제 설문지를 돌렸을 때는 어떨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이런 부분들이 있다는 것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이 동영상들이 이렇게 들어갈 수 있고 또 크기 조절 이렇게 해서 여기서 마찬가지로 크기 조절을 해주셔서 적절한 크기에 맞춰서 볼 수 있는 이렇게 환경을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이제 좀 전체적인 설문지 만드는 방식들 안내해드렸고요. 이렇게 하면 좀 뭐랄까 너무 딱딱하죠. 딱딱하기 때문에 좀 몇 가지만 좀 살릴 수 있는 방법들을 안내해드리면은 왼쪽에 보시면은 이제 오른쪽 끝에 보시면은 테마 맞춤 설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테마 맞춤 설정. 테마 맞춤 설정이 있는데 여기를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내가 여기서 이것에 대한 전체적인 이 디자인 같은 것들, 뭐 저도 미적 감각이 전혀 없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적절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 테마를 추천해 줍니다. 그래서 뭐 어떻게 해볼 수 있냐? 맨 처음에 이제 이미지 선택할 수 있는데 맨 처음에 화면 뜰 때 처음에 글씨부터 뜨는 것이 아니라 이미지부터 뜨게 돼서 좀 더 완만하게 만들 수 있는. 그래서 이미지 선택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눌러보시면은 각각 그 주제에 맞춰서 여러 가지 이렇게 이제 이미지들이 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어린이 하겠다 그러면은 어린이에 맞는 이 디자인들 선택을 하셔서 누르시고 삽입 누르시면은 이 디자인에 맞게 전체적인 배경도 바뀌고 또 이 이미지에 맞는 전체적인 느낌들을 쭉 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디자인이 싹 바뀌죠. 어떤 이미지를 하냐에 따라서 다 달라집니다. 그리고 이제 또 부분적으로 달라질 수 있는 부분들이 이 문항에 있는 빨간색으로 나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걸 노란색으로 바꿀 수도 있고 또 뭐 갈색 이런 색들로 초록색 이런 계열로 바꿀 수 있는 그런 테마 설정들도 할 수 있고 또 그 밑에 있는 배경들도 이렇게 조절하면 이렇게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적절한 거에 맞춰서 적절한 이 배경 색상도 추천해 주니까 전혀 미적 감각이 없으신 분들도 이렇게 좀만 만져주셔도 좀 더 느낌이 살아나게 되겠죠. 그 밑에 있는 글꼴 같은 경우도 딱히 고민할 거 없으세요. 여기는 딱 4가지밖에 없습니다. 기본, 장식용, 격식, 경쾌함인데 기본으로 사용하셔도 되고 난 좀 느낌을 다르게 하고 싶다 그러면 장식용 이렇게 하면 좀 더 달라지긴 하는데 각각 이제 스타일에 맞춰서 이렇게 또 글씨도 4가지 종류에서 하나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렇게 만들었으니까 열심히 만든 것들 공유해야겠죠. 학생들에게 공유하기 위해서 이제 보통 이제 구글 문서나 구글 프레젠테이션에는 공유라고 있었는데 여기는 이제 보내기. 그래서 보내기를 눌러보겠습니다. 보내기 누르시면은 구글 문서나 구글 프레젠테이션은 좀 달라요. 그렇죠? 모습이 좀 다른데 이 중에서 이제 뭘 선택을 하시면 되냐면은 이 편지 모양 옆에 보시면은 사슬 모양, 이 클립 모양 보이시나요? 여기서 여기를 눌러보겠습니다. 눌러보시면은 이 설문지 이 학문에 대해서 링크가 나와 있습니다. 이 링크에 대해서 복사하시면 이렇게 이제 복사되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내가 이제 필요한 것에 대해서 이렇게 붙여넣기 또는 마우스 오른쪽 하셔서 붙여넣기 해서 전송을 하시면은 내가 원하는 방금 만드셨던 이 파일들이 이렇게 이동이 됐습니다. 또 이제 좀 내용이 길다, 지저분하다 하시는 분들은 뭐도 해도 되냐면은 URL 단축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이걸 누르면 뭐냐? 이게 짧아져요. 짧아져서 좀 너무 이게 길었잖아요. 카톡이 한쪽을 꽉 채우고 이러는데 좀 짧게 이렇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근데 아까 그 링크나 이 링크나 다 똑같습니다. 이동하는 건 다 똑같고 링크만 이렇게 간단하게 이렇게 만들어서 이렇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링크로 이동할 수 있는데 여기 2가지 링크를 보낼 수 있다 하시면 되겠고요. 또 이제 이거 하시면서 좀
주의해야 될 사항 중에 하나가 이제 뭐냐면은, 주의해야 될 사항이 이제 이 설문지를 하다 보면은 로그인을 하고 이제 설문 응답해야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그게 뭐냐면 설정이 좀 잘못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보통 학생들 같은 경우는 구글 로그인 안 하잖아요. 교사들이나 구글 로그인 해서 만들지, 보통 학생들은 구글 로그인을 물론 하는 경우도 있지만은 하지 않는 학생들 같은 경우는 회원가입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이 되는지 한번 확인을 해야 되는데, 어디서 확인하냐면은 여기 질문 응답 설정이 있는데, 이 설정이 들어가면 설정이 들어가시면은 이제 이 로그인 필요라는 것들이 있어요. 이 로그인 필요라는 이 항문 보이시죠? 그래서 여기에 이제 체크가 돼 있으면은, 여기 체크가 되면은 여기 하려면은 이제 로그인을 해서 참여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설문지를 참여를 하려면은 로그인을 해야 되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반드시 여기는 어떻게 해줘야 될까요? 꺼줘야겠죠. 꺼야지 이 로그인을 하지 않고도 응답에 참여할 수가 있겠죠. 학생들 대부분 이 구글 로그인이 안 돼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 부분만 좀 많이 주의를 하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 설정 관련해서는 좀 이제 기본적인 기능들 안내해드리면은, 아까 이제 퀴즈로 만들기 있어요. 퀴즈로 만들기. 아까 제가 이 학생들한테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두 가지 있다고 말씀드렸었는데, 하나는 이렇게 설문지를 형식으로 보내는 방법이 있고, 또 하나는 문제를 만들어서 몇 점 맞았냐,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그걸 하는 방법이 여기 퀴즈로 만들기입니다. 이 퀴즈로 만들기를 선택을 하시면은 이제 이 부분들이 이 퀴즈로 만들 수 있도록 형태가 바뀌었습니다. 한번 보시면은 이제 여기에 질문, 네, 이제 질문 누르면 아까 전에랑 달라진 게 뭐냐면은 답안이라고 해서 이제 이 항목이 떠 있습니다. 답안. 그래서 이 답안을 이제 제가 입력을 해서 이 답안에 똑같이 입력을 했으면은 점수를 주는 거고, 틀렸다 하면 점수를 깎는, 이런 것들을 이제 이 답안에 설정할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다음 중 적절한 것을 고르세요 라고 해서 이제 답안을 설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필수로 해놓고 답안을 관련해서 개관 질문하고, 그다음 이거에 대해서 잠시만요. 네. 기본 질문 이제 여기서 이제 아까 하셨던 대로 퀴즈로 만들기에서 이제 설정을 켜셨잖아요. 켜시고 나서 이제 이 응답자에 대해서 어떤 설정들을 할 수 있느냐를 이제 우리가 세팅을 해볼 수 있는데, 이 응답자가 잘못 답변한 질문들 내가 확인할 수 있는지, 그러니까 응답자 이 학생들 입장에서 내가 뭐 어떤 문제 틀렸는지에 대해서 확인해 볼 수 있게 이걸 켜놓으면은 그 설정에 대해서 보이는 부분들이고, 또 정답을 확인하는 부분들, 어떤 정답이 몇 번이었냐 그것들을 확인해 볼 수 있는 부분도 있고요. 또 점수도 알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꺼놓으면 어떨까요? 학생들이 자기가 몇 점인지 모르겠죠. 그리고 켜놓으면은 학생들이 자기가 점수가 몇 점인지 알게 되겠죠. 그리고 이제 기본 질문 점수 몇 점을 할 거냐. 그래서 기본적으로 한 10점 정도씩 주겠다. 그러면은 10점, 이제 기본이 10점으로 시작해서 0점부터 시작한 것이 아니라 10점부터 시작해서 100점까지, 뭐 1000점까지 이렇게 내가 기본 점수를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점수 주는 방법은 이 답안 누르셔서 이제 여기다가 이제 몇 점 줄 거냐. 그래서 나는 20점 주겠다. 그러면 점수를 20점을 주고, 정답을 뭘로 할 거냐. 정답은 뭐 송승찬만 정답을 하겠다. 또는 이상순만 정답을 하겠다. 이렇게 하면 이렇게 이제 이걸 입력해야만 점수로 인정이 되는 거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이것들을 할 수 있고, 또 다른 답은 모두 오답으로 표시, 이렇게 체크를 하시면은 나머지 다 틀렸다라고 이제 이 점수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이것들 퀴즈로 만들기는 하는 거는 이런 식으로 해서 만드시면 된다 생각하면 되겠고요. 다음에 이제 응답 관련해서는 나머지 것들은 이제 쭉 보시면 되겠고, 좀 재밌는 기능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좀 질문 순서 무작위 섞기.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 이걸 누르시면은 문제가 막 섞여요. 원래 우리가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8번, 9번 이렇게 있는데, 우리가 이제 이것들에 대해서 순서대로 나온 것이 아니라 순서를 섞어서 나오기 때문에 좀 뭐랄까
좀 익숙한 문제들, 학생들이 좀 익숙한 문제들에 대해서 할 때 번호 없이 그냥 이 무작위 섞기를 하게 되면은 순서와 상관없이 랜덤하게 이제 문제가 쭉 나오기 때문에 그럴 때 이런 것들도 같이 활용하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진행률 표시들 표시하기 같은 경우는 내가 하나 응답할 때마다 몇 프로 했는지 하나에 10개 중에서 한 개 있다 그러면 10%, 두 개 있으면 20%, 세 개 있으면 30% 점점 나오는 것들을 표시하게 하는 게 바로 이 창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확인 메시지 같은 경우는 이제 아까 전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끝나고 나서 수고했습니다. 이렇게 이런 것들도 여기서 저희가 지정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학생들이 끝나고 수고했습니다. 이렇게 해볼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결과 요약 보기는 보통은 여기서는 못하는데 여기서는 지금 이 일반 학생들 같은 경우는 누가 1번에서 몇 개 맞았는지 2번에서 몇 개 맞았는지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네. 그래서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결과 요약 보기를 통해서 이걸 눌러보면은 학생들도 1번에서 누가 몇 명이 맞았는지 2번에서 몇 명이 맞았는지에 대해서도 알 수가 있습니다. 다른 학생들도 어떤 대답을 했는지에 대해서 알 수 있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활용하시면 되겠고요. 나머지 것들은 이제 기본적으로 이렇게 사용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응답 기한이나 시간 같은 것들은 설정이 가능하냐 해보셨는데 응답 기한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때는 따로 정해져 있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제가 썼을 때는. 그래서 응답할 때 보통 여기서 이제 응답을 했었는데 이 링크를 막을 수 있었던가 기억이 안 나네요. 근데 보통 기한 설정 같은 것들은 여기서 제가 해봤던 경험은 없었는데 제가 한번 알아보고 다음 시간에 또 대답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같은 경우에도 몇 분 해야 된다라는 것들은 저도 아직 그래서 기능을 못 봤던 것 같아요. 제가 못 찾았던 걸 수도 있고 또 아예 없는 걸 수도 있긴 한데 이것도 제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좀 시간이 벌써 한참 지나서 말이 좀 마지막에 빨라졌는데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고요. 네. 혹시 오늘 관련해서 좀 궁금하신 내용이나 좀 더 알고자 하는 내용들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좀 잘 이해가 안 되시는 부분들. 네. 이거는 드라이브에 그냥 무조건 자동으로 다 저장이 되는 거죠? 저희가 따로 저장을 안 해도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오른쪽 보시면은 드라이브에서 모든 변경 사항이 저장되었습니다라고 나오죠.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했던 구글 문서, 구글 프레젠테이션, 구글 설문지 이런 것들은 저희가 따로 저장을 하지 않아도 알아서 순간순간적으로 인터넷만 연결되어 있으면은 바로 저장이 됩니다. 그래서 따로 저장하실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저장하실 필요가 없고 대신에 이제 제가 했는데 나 실수했다. 그러신 분들은 이제 여기 보시면은 실행 취소라고 있어요. 실행 취소. 그럼 이 실행 취소를 가지고 이렇게 누르시면은 내가 이전 했던 것들로 이렇게 돌아갑니다. 그럼 이렇게 돌아갔던 것들을 이제 다시 저장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내가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겠다면은 다시 앞으로 가기 이렇게 하시면은 또 앞으로 가게 됩니다. 네. 질문 감사합니다. 또 궁금하신 내용 있으실까요? 네. 너무 오늘 시간이 많이 오버돼서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다들 쉬셔야 되는데. 네. 혹시 더 질문 궁금하신 내용 없으시면은 네. 손희시 선생님 혹시 질문 있으신 건가요? 아니면은 박수인 건가요, 이거? 네, 박수인가요?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더 궁금하신 것들 없으시면은 이상수 선생님이 기도해 주시고 네, 오늘 강의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에게 이런 유익한 시간을 허락해 주시고 또 이러한 강의를 준비한 형제님의 입술을 통해서 유익한 강의를 듣게 하시는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와 같은 것들을 듣고 그냥
저희만 알고 지내는 것이 아니라 교회 학교에서 서로 나누고 또 아이들에게 유익한 그런 교제를 위하여서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선하게 인도하시기로 원합니다. 아이들을 위하여서 우리가 이와 같은 일들을 더욱더 사모하고 또 참여할 수 있도록 선하게 인도하시기로 원합니다. 모든 것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네, 오늘 다들 늦은 시간까지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또 빛의 속도로 나가시는 것 같아요. 다들 피곤하셨던 것 같아요. 한소희 형제님 결혼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